지난밤 뉴욕 증시는 노예 해방 기념일인 준틴스데이를 맞아 하루 휴장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증시, 휴장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식을 줄 모르는 미국발 훈풍으로 우리 증시 역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여러 가지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내 증시상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워낙 강세를 보여서 그 영향을 받았는지 어제 우리 증시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네, 2년 5개월 만에 이제 거의 2,790선 넘어서면서 이제 2,800선에 거의 좀 다가선 그런 모습이었고, 사실 이제 그동안 미국 증시가 계속 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좀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어제 모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좀 오르고, 또 부진했던 이 전기차 배터리죠. 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좀 주가가 좀 크게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이제 2,800선 거의 고지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강세 보인 배경은 가장 큰 게 역시 그 미국 증시가 워낙 또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고, 또 우리나라 증시에서 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또 그 한국의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그 코스닥 시장은 예.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거든요. 네. 최근에 좀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기업들이 최근에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조금 약간 아직까지 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게 아쉬운 좀 부분이라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8만 전자까지 돌파했잖아요. 이 기세라면 9층 갑니까? 9층을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가길 원하시죠. 아직도 네, 이제 기대하시겠죠. 9층에 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충분히, 왜냐하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정말 저점 대비 거의 한 4배 가까이 네.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거에 비하면 삼성전자가 저점이 5만 원이고 지금 8만 원이니까 사실은 많이 올랐다고 좀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HBM이라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가 지금 아직 엔비디아의 그 통과가 안 된 상태지만, 네. 젠스당도 지금 계속 언급을 했죠. 지금 테스트 중에 있고, 뭐 통과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뭐 9만 원까지는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AI 반도체를 어쨌든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하이닉스 하나만 쓰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좀 시점은 저도 정확한 모르지만 그 삼성전자가 공급에만 성공한다면 뭐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뭐 9만 원 넘어서 또 10만 전자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현대차도 요즘 좋잖아요. 특히나 LG그룹과 협력설이 돌고 있는데 그 영향도 있을까요? 네, 그 현대차 그룹의 뭐 엄청난 호재라보다는 사실 이제 어제 주가만 봐서는 LG 그룹한테 상당히 네. 좀 좋게 좀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대차 그룹은 최근에 이제 정부의 밸류업 기대감과 이제 맞물리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또 최근에 인도 법인 상장 이슈도 좀 있었고, 주가도 또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주가는 좋았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LG 마그나랑 이제 협력한다는 이제 내용이 좀 보도가 됐는데, LG 마그나는 이제 세계적인 부품 회사인 마그나와 LG전자가 이제 합작한 이제 회사인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모터 같은 걸 만드는, 이제 파워트레인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여기 그 현대차 그룹은 현대모비스가 이런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그 공급처 다변화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이 조금 이제 외연을 넓히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지난번에 나왔던 EV 기아의 EV9에 LG 모터 부품이 이제 탑재가 되면서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드는 배터리가 조만간 출시될 그 기아의 저가형 전기차죠. EV3에 이제 또 탑재가 된다고 하고요. 거기 들어가는 뭐 다양한 이제 부품들을 LG가 또 이 가전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 또 강자잖아요. 네. 그런 부품들이 이제 현대차 그룹 쪽에 좀 점진적으로 탑재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이렇게 공급처가 다변화돼서 좋을 수도 있고, LG 이 전자라든가 이런 그룹에서는 당연히 이런 대형 고객사가 확보된다면 네. 상당히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좀 구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좋았던 하루였는데,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증시 자체가 좀 지지부진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세를 보면 코스피 3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일부 증권사에서는 뭐 코스피 3,100까지도 지금 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지금 이제 전망들로 많이 좀 바뀌고 있는데, 그 3,100이면 지금 이제 현재 코스피가 2,800까지 왔는데, 보통 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몇 배냐를 많이 계산을 하는데, 네.
그 한 배 정도가 한 2,800선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PBR,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자꾸 밸류업 하는 것도 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들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거를 PBR 한 배 이상까지 올려라. 예. 이게 목표인데 코스피 지수 자체가 한 배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다 이제 올라온 상황이고, 근데 보통 이제 그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질 때 과거에도 PBR 1.1배까지는 갔던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추정을 해보면 PBR 1.1배가 3,100포인트 정도 돼요. 그래서 뭐 그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3,100포인트를 가려면 당연히 하반기에도 경기가 괜찮아야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만 좋아서는 안 되고 중국 경기도 좀 도움을 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총 1위가 지금 삼성전자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힘을 내줘야 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테스트 통과 이것도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아까 제가 2차 전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좋았다가 올해 제일 부진한 업종이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반도체 다음으로 좀 크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가 요새 좀 안 팔리다 보니까 올해 좀 성적표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하반기에 2차 전지 쪽에서 뭐 신차들이 잘 팔리면서 전기차가 잘 되면 2차 전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3천을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충분히 도달은 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는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하반기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미국 증시 얘기를 해보죠. 사실 올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미국 경제는 뭐 여전히 견조하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물러났지만 증시는 계속 좋았단 말이죠. 올해 상반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너무나 좀 좋았던 네.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 주식도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시가총액 아주 큰 기업들을 잘 담으신 분들은 기분이 좋은데 거기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게 그래요? 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지금 미국도 굉장히 고금리 상태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들은 가격 전가가 잘 안 돼서 매출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부진한 기업들도 있고, 최근에 패스트푸드점 같은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맥도날드도 그렇고 네. 이런 쪽은 주가들이 그렇게 쏙 좋은 편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확실히 돈을 버는 기업들 위주로. 근데 그 기업들이 워낙 덩치들이 크다 보니까 지수는 이제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근데 실상은 못 오른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강했던 배경에는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어쨌든 지금도 미국 정부가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재정 지출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보조금 지급하면서 우리도 이제 미국에 공장 짓지만 네.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내죠. 공장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이 늘면서 미국 경제가 단단해지고 있고, 두 번째가 역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 AI 시대의 주인공이 다 미국에 지금 다 포진을 해 있어요.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혁신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생산성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AI라는 게 결국 우리 인간의 시간을 좀 절약해주고 비용을 줄여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국 기업들이 이끌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시가총액이 커지고 그게 이제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높은 금리에도 이제 일부 또 경제학자분들도 예전부터 이제 많이 말씀하셨던 게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보통 경기 침체 온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전혀 안 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이 두 가지 이유들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뭐 시총 1위까지 달성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아우 내가 그때 샀었어야 됐는데 하는 분들도 있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이제는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좀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그냥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주식 속성상으로만 먼저 한 번만 말씀 더 네. 드리면 그 이렇게 걱정들이 많으면 고점 찍은 적이 별로 없어요. 아, 왜냐하면 모두가 낙관할 때 사실은 이제 고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 그 말씀하시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실제 있어요. 이거 네. 엔비디아가 영원히 계속 이렇게 1등자를 차지할까? 왜냐하면 엔비디아라는 게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GPU라 그러죠. 이 칩을 만드는 기업인데 전 이제 미국 기업들이 다 엔비디아 칩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걸 써야만 또 AI 개발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종속이 돼 있는데 근데 영원히 여기다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그렇고 뭐 펀드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서 자기가 이제 칩을 직접 만들고 싶어요. 맞춤형 칩이라 그러죠. 근데 이 시장도 이제 조만간 열릴 걸 보고 있고 이미 애플은 자기네 이 애플 기기에 또 최적화된 칩을 몇 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AI 다른 기업들한테도 점진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젠스당 CEO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죠. 자기 칩을 이제 점점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나 내년까지는 크게 걱정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26년이나 27년도가 됐을 때 과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이 계속 엔비디아의 저 비싼 칩을 구매해 줄까? 그리고 지금 한 번에 대량으로 다 사고 있는데 그걸 영원히 살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구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비관론들도 나오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주가가 이런 걸 알면서도 계속 올라가는 건 이런 걸 무시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성적을 지금 내주고 있어요.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성장률 측면에선 올해보단 내년이 둔화되는 건 맞거든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속도 조절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뭐 너무 다들 뭐 대부분 좋은 얘기들이 많지만 어쨌든 지금은 너무 낙관적인 것보다도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엔비디아 들어가기 좀 무섭다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넥스트 엔비디아는 무엇인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브로드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기대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는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뇌로 치면 이제 연산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네. 이제 뭐 인공지능이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결정을 내려주는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엔비디아 칩의 역할인데 이 브로드컴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제 결국 그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랑 다른 이제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 기기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거든요. 주고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가 머물러 있으면 그건 쓸모가 없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필요한 곳에 보내줘야 되는데 거기 관련된 통신용 칩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은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반드시 AI 데이터 센터에 또 이 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또 새로운 대항마로 많이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뭐 엔비디아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좀 떠오르고 있고 또 이쪽 투자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미국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제2의 엔비디아를 많이 좀 찾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브로드컴이고 브로드컴이 또 이렇게 각광받는 게 그냥 앞으로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실제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정말 엄청난 좀 성장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브로드컴에 대한 관심도 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 자체가 워낙 좋은 상황입니다만 사실 올 하반기를 생각해 보면 연준의 금리 결정도 있고요. 또 미국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잔재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승장이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를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3분기 경엔 조금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체 그림은 강세장이 쉽게 안 꺾일 것 같은데 네. 중간중간 조정은 좀 나온다고 보는 게 일단 왜냐하면 이제 이제 다음 주로 알고 있는데 미국도 대선 이제 후보들끼리 네. 토론 들어가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대선 시즌이 들어오는데 서로 또 정책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 증시가 또 한 번은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고 최근에 유럽 증시도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프랑스의 그 의회 선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오늘도 유럽 증시 사실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약간 이제 대선 시즌 들어가면서 약간의 변동성, 정치 리스크는 좀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여전히 강세장 기조 자체는 유지된다고 보는 게 AI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AI 사이클 시작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지금 엔비디아만 좋은 게 아니라 뭐 최근에는 뭐 브로드컴 또 최근 또 애플까지 이제 AI 탑재를 해가지고 네. 네.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사실 우리 뭐 저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굉장히 부럽죠. 그런 일들이 이제 저렇게 선순환이 잘 되니까 네. 우리 한국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강세장이 그 기조 자체는 유지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금리 인하거든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낮추면 시장은 안 좋게 반응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지금 괜찮은데 물가가 안정화돼서 이제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태니까. 근데 어쨌든 경기는 괜찮은데 금리를 낮춰주면 사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미국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다는 측면에선 상당히 어쨌든 그 미국 증시에 좀 장기적인 강세장 기조 자체는 좀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훈풍이 불고 있는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기대가 되는 우리의 증시 그리고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